안녕하십니까. 비판과 대한 TV의 곡학 아세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구입니다. 오늘은 정치의 핵심 가치인 진보와 보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성교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정당이라는 게 뭐죠? 정당은 공동의 정치적인 철학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 정권을 획득해서 그 가치와 철학과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임이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정당이 이제 두 개가 있죠.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정당이고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두 진보와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우리 좀 얘기 좀 해보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있나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그럼 우선 쉬운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타다 택시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타다 택시 서울 시내 가다 보면은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카니발 중형으로 해가지고 많은데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고 이러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타다 택시를 허용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사실은 이제 그 타다 택시를 허용하는 건 진보와 보수 가치와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진보 쪽에서는 반대하고 보수 쪽에서는 찬성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혼돈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이 진보와 보수의 핵심 가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거든요. 예. 그러면 인간이 어느 때 행복을 느끼느냐 하면은 사람은 자유롭고 또 선택의 여지가 많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예. 그런데 보수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와 같이 자유와 선택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진보의 핵심 가치는 뭐냐? 진보의 핵심 가치는 평등이거든요. 예. 평등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배분이 돼야 된다. 이런 원리인데, 자, 그러면 아까 타다 택시 문제하고 왜 보수 진보하고 문제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자, 사람이 선택의 폭을 넓히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가 전체적인 틀에서 이제 보수는 보는 겁니다. 즉 뭐냐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폭이 넓으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행복의 양이 커진다. 예. 그리고 진보는 대신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각각 개개의 구성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느냐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타다 택시를 운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5명, 6명, 7명이 어떻게 갈 기회가 있을 때도 차 하나를 가지고 되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감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타다 택시를 운행함으로 해서 일부 택시 회사나 택시 기사들한테 좀 불이익이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보 입장에서는 택시 기사 입장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와 같은 관점에서 자립형 사립고나 애국고등학교 있죠. 예. 그것을 서 교수님은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에 대한 요구와 또 교육을 대체로 우리가 기본 교육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수월성 교육, 또 잘하는 사람들은 또 특별하게 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유와 선택의 폭이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 교수님도 이제 보수주의자이신데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 자기 노력에 의해서 성과를 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예. 그런데 진보주의자에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누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누가 좀 더 탤런트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회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서부터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어디에서 일어났죠? 영국에서 일어났죠.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에 중국을 보자고요. 중국은 그 전에 이제 세계 4대 발명품 있잖아요. 예. 먼저 화약, 종이, 예. 인쇄술, 그리고 나침판. 예. 어디서 발명했죠? 중국에서 발명했습니다. 18세기만 해도 중국의 경제가 세계 GDP의 총 생산의 20에서 30%를 생산해냈습니다. 예. 세계 경제를 거의 참 지배했어요.
왜냐하면 4대 발명품도 있죠. 자원도 풍부하죠. 인구도 많죠. 예. 자, 그런데 비해서 영국은 인구도 적고 또 기후도 나쁘고 예. 여러 가지 척박한 상황이었는데 예. 그러면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거는 영국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치인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12세기였죠. 그 마그나 카르타를 통해 가지고 개헌장, 왕정을 제안하고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신장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자기가 뭔가를 추구하고 성과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고 또 행복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혁명을 일으킨 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예. 그럼 왜 중국에서는 안 일어났느냐? 세계에 그 아주 가장 최첨단 기술이 있었고 또 인구도 많았고 자원도 풍부한데 왜냐하면 중국은 봉건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일하고 저 위에 있는 그 지배계층은 뭐 자기들이 그 신경 노력을 안 해도 그 자기들은 풍요를 누릴 수 있으니까 관계없고 또 밑에 피지배계층은 농노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일해봐도 간신히 먹을 거 이상 주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이와 같이 보수주의적 가치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돼 왔어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그 보수의 핵심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수의 제일 핵심 가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자유죠. 그렇죠. 자유, 생각의 자유, 또 양심의 자유, 뭐 종교의 자유, 뭐 그렇죠. 거주의전의 자유, 이 모든 자유가 있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주어진 재능을 잘 창의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자유죠. 맞습니다. 그러면 진보의 가치, 핵심 가치는 뭐일까요? 진보는 아까 총장님 처음에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신 앞에서 사람은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결과의 평등.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공부를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든 그 다음에 또 뭐 누구 어디 살든 저기 살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분배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 평등의 가치가 지금 이제 진보의 제일 중요한 가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평등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보수에서 이야기하는 뭐 기회의 평등이라든지 뭐 과정의 평등이라든지 이런 평등이 아니고 결과적인 그렇죠. 또 기계적인 평등을 요구하게 되니까 이 진보의 가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물질적으로는 좀 풍족해졌는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행복 지수를 보니까 예. 그 세계 이제 100몇 개국이죠? 그 156개국 중에서 예. 행복 지수가 54위랍니다. 예. 경제력은 10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자살공화국이란다고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이거를 그 근본적인 문제를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진보적인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뭐 정책들 예. 문제되는 것들이 있죠. 그 각 분야별로 하나씩 한번 세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첫째는 교육제도에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국식이에요. 왜냐하면 공립 사립이 있고 학교 간에 또 차등이 있고 예. 그런데 그 진보 정부에서는 이거를 뭐냐면은 서구식은 뭐냐면 모든 학교가 평준화돼 있어가지고 예. 어디에서 어떤 것을 배우든지 다 같이 배우거든요. 예. 이런데 미국식 그 어떤 시스템에다가 그 서구식 그 유럽식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돼요. 예. 그 어떤 불행함이 생기냐면은 학생들이 모두가 다 불만인 거예요. 즉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니까 불만이고 또 하나는 한 클래스 내에서도 예를 들면 수학 과목을 들으면은 어떤 학생은 사칙 연산을 간신히 마스터한 학생하고 예. 미적분을 다 끝낸 학생들하고 같은 교실에서 놓고 평등해야 되니까 예. 같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에 있는 선생님도 가르치기 어렵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모두가 불만해요. 예. 수준이 높으면은 낮은 학생이 불만이고 또 낮으면 높은 학생이 불만이고 예. 맞출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또 정치 이게 이제 여의도인데 여의도에 국회 운영도 또 문제예요. 어떻게 그 됐냐면 거기도 미스매치가 그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사실은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우리가 하는 게 그 내각제에서는 사실은 정당에서 책임을 져요. 정당에서 예, 맞습니다. 그 책임을 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하면 또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예.
근데 대통령은 대통령이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그냥 당론이 해가지고 국회의원 거수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제국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서 또 피로감을 느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그 노동 문제입니다. 노조 문제에 있어서 10%의 귀족 노조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90%의 그 어떤 일반 노동자들을 그 밟고 그 위에서 자기들의 특권을 누리기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즉 뭐냐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자유와 선택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 보수의 가치를 그 사회에 좀 더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예.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보수의 진보의 가치 즉 뭐냐면은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통제해가면서 하나하나 조정을 한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일반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서도 예.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또 못하는 학생은 못하는 학생대로 서로 불만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정치 분야도 마찬가지고 아까 노조 분야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우리 뭐 전체 근로자가 한 3천만 명쯤 되는데 조직화된 근로자들은 뭐 일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일부죠. 특히 이제 뭐 민노총이 제1 노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약 한 100만 예,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조직화된 노조가 사실은 기득권화되면서 일반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대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총장님.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인 자유와 선택의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이제 사회가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더 이거를 제약하면서 국가가 큰 정부가 돼가지고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이러한 그 역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 미래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인간의 행복의 기본 조건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인간들한테 가능하면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느냐? 이런 데 신경 써야 됩니다. 참,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진보의 가치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뭔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보수에 이제 그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핵심 가치를 제대로 지키려면은 타다 택시 예. 허용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즉, 그 보수의 그 정당이라면은 그것에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어떤 정말 그 보수의 핵심 가치에 기본에 놓고 그 기본화에 충실해가지고 그걸 맞는 거는 찬성을 하고 안 맞는 건 반대해가면서 왜 우리가 이러한 자유와 선택의 원리를 적용해서 사회를 운영해야 되는지 이거를 국민들을 설득해야지만이 이제 그 사회로 총선에서 그 표도 얻고 더 많은 국회의원들을 당선시켜서 국가 미래를 책임질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우리 보수, 뭐 자유한국당, 그다음 또 새로운 보수당 이렇게 창당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이념의 빈곤 문제, 보수 세력은 있지만은 보수 이념과 가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수 가치와 이념을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작년 10월 달에 뭐 조국 사태 때 많은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다. 예. 보수가 도대체 뭐 하느냐. 대한민국을 지키고 새롭게 수립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았었거든요. 사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보수 이념 가치는 약했지만은 보수 세력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도 이승만 전 대통령과 그 중심 세력이 한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제 산업화 우리 근대화된 것도 사실은 보수의 핵심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루어낸 거고 그 이후에 민주화도 사실은 뭐 김정삼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진보라기보다는 보수에 가까웠던 분들이거든요. 이런 맞습니다. 분들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세력이 없으니까 이게 제일 걱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보수를 그 표방하는 그러한 정치 집단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보수의 핵심 가치는 뭐냐 그거를 제대로 정립한 뒤에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정말로 올바른 우리 희망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